네, 그럼 관련 내용 전문가들과 함께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전두환 씨가 이제 광주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서 광주로 이동하는 모습 현장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광주를 방문하는 건 1988년 퇴임 이후에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광주 법원에 간다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형법의 사자 명예훼손 이 위반 사항보다도 예. 다른 역사적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이 됩니다. 네.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관련돼서 광주에서 처음 재판을 받는다 이런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고요. 그렇죠. 전두환 전 대통령도 재임 시절에는 5번을 광주를 방문했지만, 예. 1988년 이후에는 한 번도 이제 광주를 방문한 것이 없었습니다. 네네. 이번에 처음 방문이고요. 예. 1996년도에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관련돼서 내란 네. 목적 살인죄로 1심에서는 사형까지 이제 구형이 되었고요. 예. 결국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고 약 2,200억 원의 추징금으로 확정이 되었지만 그 다음 해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화합 차원에서 네네. 사면과 이제 복권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일정한 사과라든가 예. 용서를 구하는 발언은 없었고 예.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마치 확신범에 준하는 네. 그와 같은 언동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예. 이번에 광주에서의 재판은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 재판적 상징의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예. 자,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지금 받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호칭은 전두환 씨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주에 상당히 의미 있는 재판에 출석을 하게 되는데 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그분의 외부적 사회적 평판을 해치는 어떤 언어를 했었을 예. 때인데 사자의 경우에는 허위 사실 유포했었을 때만 유족들의 고소가 있었을 때 적용을 합니다. 네. 전두환 씨가 2017년에 회고록을 펴냈죠. 그러면서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조비오 신부가 그때 당시 헬리콥터에서 사격이 있었다, 발포가 그렇죠. 있었다는 예. 부분을 끊임없이 꾸준히 증언을 해왔는데 네. 그렇게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헬기에서 사격이 있다는 건 객관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부분인데 예. 그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참 방송에서 옮기기 어려운 거의 이제 모욕에 가까운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렇죠.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거의 대표적인 그거 외에도 한 70여 가지 경우에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펴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특히 이제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는 이 사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인 겁니다. 예. 자, 그동안에 지금 2차례 재판에 불출석을 했고, 그리고 실제 이제 연기된 그런 사례까지 살피면 이제 4번 연기됐다가 오늘 드디어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되는 건데, 그동안에 사실 알츠하이머다, 그리고 독감에 걸렸다, 이런 건강상의 핑계를 대고 계속 재판에 못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치매라든가 예. 또는 독감 등의 이유를 이제 들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재판지 이송에 관한 이제 신청까지 했던 그렇죠. 것이죠. 서울로 옮겨야 된다. 네. 예. 근데 공식적으로는 그것이 다 이제 기각이 되었던 예. 것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함께 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보통의 시민의 입장에서 법원이 일정한 구인장을 발부하게 되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인장이 현재 발부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고 구인장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진 출석 의사를 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예. 만약에 자진 출석의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구인장 집행을 네. 이를테면 연희동 자택에서 바로 이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저렇게 자동차로 이동하지 않고 예. 아마 호송차 등으로 이제 이동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질 테니까 그와 같은 이제 이유 때문에 건강상 이유와 공식적인 재판에 대한 이송을 요구했지만 네. 받아들이지 않고 구인장 발부 영장 집행을 피하기 위한 예. 이런 목적으로 이번에 실제 출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구인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자택에 들어갔다고 하죠. 아침에 구인장 발부를 염두에 뒀는데 본인이 자진해서 출석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차량을 타고 자진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진해서 출석을 오늘 이제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이제 조건을 단 것이 부인 이순자 씨를 같이 동석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신뢰관계인으로서 동석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였어요. 예. 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게 보통 재판을 받으면 예. 가족들이 당연히 재판장에 들어가는 것 정도야 허가 받고 할 이유도 없죠. 네.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겠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건데 이 신뢰관계인을 허용해 주는 경우가 정말로 심신미약, 장애가 지적장애가 있다거나 예. 아니면 뭐 성폭력 피해자처럼 뭐 좀 위축돼서 얘기를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주는 거지 예.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에서 가족이 들어오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심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허락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일견 알츠하이머를 주장을 받아들인 것처럼 비춰질 여지도 있거든요. 네네네. 물론 저는 이제 재판부에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재판부에서도 재판이 2번이나 공식 재판도 연기가 됐었고 그렇죠. 구인장까지 발부해 놓은 상황에서 이 조건을 달았다고 또 거부를 하게 되면 네. 이것도 이제 재판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허가를 해준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한편으로 아직 재판을 하기도 전에 이미 심신이 좀 미약하다는 주장을 반쯤 받아들인 게 아닌가. 예. 도대체 그럼 나와서 뭐 심신미약을 사유해서 입을 다물기라도 하게 되고 이순자 씨가 옆에서 대신 내가 얘기를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예.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게 이미 허락을 해준 상황인데 신뢰관계인으로 어떻게 이걸 깨가면서 막을 수 있을지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이게 그런 신뢰 부분도 관계인이라는 거는 대신 증언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물론 허락은 받아야 되고요. 예. 형사 재판에서는 반드시 피고인에게 직접 물어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변호인이 예, 있기 예.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명분을 그런 걸 좀 구실을 줘버린 게 아닌가 네네. 하는 우려는 좀 듭니다. 예. 자, 뭐 어쨌든 뭐 이 만약에 동석을 허용하지 않았을 때 또 뭐 재판에 못 나오겠다. 물론 구인장 발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식으로 좀 파행을 빚어질 수 있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동석을 허가한 게 아닌가라는 예상도 되는데요. 일단 지금 화면에 계속해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연희동 재택을 8시 30분이 조금 지난 시각에 출발을 했고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광주지방법원을 향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한 320여 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차량으로 이동했을 때 시간상으로는 한 3시간 50분, 그러니까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 구간을 지금 현재 상당히 속도감 있게 차량이 달리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서울 시내를 통과할 때는 조금 지체되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출근 시간이 맞물리면서 조금 지체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 고속도로는 원활하게 차량이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오후 한 2시쯤 광주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고 오늘 재판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시 30분부터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이 된다고 해요. 네. 예. 그 원칙적으로 보면 이제 재판은 이제 그 공개가 이제 원칙이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그 비공개 그 이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촬영 자체를 뭐 허용하지는 않는 선에서 네. 이제 비공개를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약 그 103명 정도의 그 방청객이 있는 것 같고요. 이미 그 추첨으로 자리가 이제 확보된 것 같고요. 예. 또 그 5.18 민주화 단체 관련 인원들이 약 한 40명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전두환 씨가 과연 재판정에서 어떠한 의견을 이제 그 피력을 할 것이냐 예. 이 부분이 이제 많은 이제 관심을 이제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아마 그 언론에서도 중간에 내용이 알려지게 되면 공표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되는데 네네. 과연 이제 전두환 씨가 그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이 과연 어느 정도가 될지 예. 그리고 지금 그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본인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그와 같은 이제 입장에서 본인이 그 어느 정도 이제 의사 표명을 할지 만약 이것을 논리정연하게 표명을 하게 된다고 하면 네네. 이른바 그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에 오히려 그 반증적인 그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 뭐 관련된 얘기를 이순자 씨가 뭐 대신 뭐 전달하는 식으로 하지 않을지 과연 어떤 식으로 재판이 진행될지는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서 저희가 그 현장 연결해서 취재 기자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은 정문을 통해서 이동하지 않고 전두환 씨가 쪽문을 통해서 광주지방법원으로 들어간다라고 전해줬거든요. 이건 예.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지금 아마 광주지방법원 중앙대법정을 한 곳을 재판정으로 지금 꼽고 있는데 예. 다른 건 아니고 뭐 경험 문제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광주지방법원이 고등법원하고 같이 해서 꽤 규모가 커요. 근데 네. 앞부분에 좀 뭐 정원이라고 해야 될까? 예. 이건 굉장히 크게 약간 공개된 상태이고 정문을 통과해서 법정까지 이동 거리도 꽤 되고 그다음에 차량도 굉장히 이용하기 많기 때문에 평소에 이용하는 재판정에 이용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네네. 그게 그냥 정문으로 통과해서 만약에 거기를 통제한다거나 이제 경호 목적 예. 때문에 안전 목적 때문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시민들 불편도 예. 상당하겠군요. 그리고 지금 예. 그 쪽문이라고 하는 데가 마침 그 법정이 있는 건물 바로 옆쪽에 예. 아주 작은 골목처럼 공간이 있고 바로 그 바깥에 길에 쪽문이 있어요. 그래서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문이 거기 차량으로
그 앞까지 차량이 이동을 하고 그 쪽문으로 걸어 들어오면 예, 예. 계단만 올라가면 바로 법정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네네. 아마 그것도 법원 측하고 좀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결정한 모양입니다. 경호상의 경우도 문제로 있고, 예.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편, 재판에 다른 법원에 출석하는 재판에 네네. 출석하는 사람들에게도 민원인들에게 굉장히 큰 불편을 줄 수가 있거든요. 예. 정문으로 왔을 경우. 그러면 쪽문으로 이동한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다면은 글쎄요, 법정 들어가기 전에 뭐 포토라인에 선다거나 별다른 입장을 내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뭐 입장을 낼 수 있는 뭐 명분 자체가 상당히 그 취약한 것이 아닌가 뭐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그 부정적인 것이고, 더군다나 그 알츠하이머의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 자체도 원활하게 치고 그렇죠. 그 점수 계산도 성공적으로 했다 그러면 무엇인가 다른 이유가 아닌 것이냐. 예, 예. 뭐 이런 입장에서 뭐 공식적인 그 포토 라인에 쓰면서 과거에 그 이를테면 뭐 연희동 그 골목 그 성명처럼 자신의 뭐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기에는 너무 그 정당성과 그 목적성이 그 취약하기 때문에 예. 뭐 특별한 공식적인 의견 발표는 하지 않을 공산이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앞서 8시 반쯤 연희동 자택을 나올 때도 사실 뭐 골목 성명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일견하기도 했었는데 아무 얘기 없이 아무 입장 발표 없이 차량에 바로 타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지방법원에 도착을 하더라도 그때도 포토라인에 서서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거나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아마 바로 법정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앞서 이제 조성호 기자가 현장에서 들려온 얘기를 전해준 게 오늘 하루의 재판이 모두 끝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화제를 많이 모았던 것과 국민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것과는 관계없이 예. 법적으로 봤을 때는 쟁점은 굉장히 단순한 그런 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회고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허위 사실들 적시했기 때문에 네네. 이게 민사소송으로서는 이거 가처분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드러난 허위 사실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라든가 좀 따져볼 게 있었는데 네. 이거는 사제에 대한 명예훼손, 고 조비오 신부 한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느냐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럼 뭘 복잡하게 따져볼 게 없잖아요. 이미 헬리콥터에 사격이 있었다는 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그걸 네. 다툴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져볼 거라고 해야 굳이 따진데도 아니 그게 사실이라는 거 이미 있었다는 거 알면서도 거짓말하신 거 아니냐, 예. 거짓말한 거 아니냐라고 전 씨에게 물어보는 거 말고는 딱히 없어요. 그러면 전 씨 측에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민사소송에서 나온 얘기긴 하지만 본인이 뭐 회고록을 쓰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뭐 보좌관에게 뭐 집회를 대신 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보좌관이 좀 표현을 과하게 썼다 이런 식의 얘기지만 표현만으로 거짓말이냐 진실이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표현이 과하다는 것하고 사실을 다르게 말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인 측이 어떤 논리를 대서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 얘기 한번 들어보는 정도밖에 없어요. 뭐 증인을 불러내서 뭐 하겠습니까? 이 사건에서. 예. 결국에는 집필을 하던 아마 13년, 14년 정도에 집필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네. 그때쯤에 도대체 왜 그런 어떤 거짓말이라는 표현,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알고 있었느냐. 예. 이미 뭐 헬리콥터 사격이라고 하는 게 그 집필을 시작할 즈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사격이 있었다는 건 밝혀져 있었는데 네네. 왜 그걸 거짓말이라고 했느냐. 이런 정도에 대한 변호인의 어떤 답변 말고는 예. 따져볼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증인신문할 것도 없을 것 예.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번에 아마 재판이 끝날 수 있지 그럼 않을까 오늘 싶습니다. 구형까지도 이제 완전히 끝날 수 구형은 있는 다 거네요. 구형이 다 끝날 거고 예. 최후 진술까지도 아마 뭐 할 말이 있냐라고 해서 없다면 없다, 있으면 예. 있다라고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재판 말미에 그러면 언제 선고를 하겠습니다라고 재판장이 얘기를 합니다. 네. 보통은 3, 4주 정도 후에 날짜를 정해서 하는 거고요. 예. 그러면 사실 뭐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만 이게 전두환 씨가 광주에 내려가는 그 의미 그리고 그동안에 또 광주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거부했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화제를 모았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재판의 어떤 그 법적인 그런 부분만 놓고 본다면은 명확하게 오늘 재판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거기에 되겠군요. 대해서 이제 이후에 예. 변호인이 아마 변론은 종결했지만 뭐 양형에 관한 그 어떤 참고 자료로서 얼마만큼 어떤 병이 있다, 지금 예. 상황 판단이 안 좋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유죄를 받더라도 여기 감안을 해달라는 취지로 재판장에서 정 내에서 굳이 얘기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는 변론 외의 증거 자료이기 때문에 예. 재판이 다시 한번 열릴 가능성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이 되면은 처벌을 받아야 될 텐데 어느 정도 수위가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뭐 징역 2년, 금고 예. 2년 이하 그리고 그 벌금 5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그 이제 규정이 되어 네네. 있습니다. 그 뭐 실제적으로 이제 벌금이 대부분 많이 이제 선고되는 이런 경향이 있고요. 예. 또 실형에 준하는 것도 이제 집행유예와 이제 함께
선고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 양형 면에 있어서는 지금 생각하는 이제 그렇게 그 중한 뭐 처벌 자체는 이 법의 그 성격상, 예. 법조항의 그 성격상 그리고 또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이제 그 판례의 그 성향상 뭐 중형을 우리가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이 사항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진실이 무엇인가를 이 피고인 그 전두환 씨가 어떻게 그 피력을 이제 할 것이냐 네네. 이 부분이 더 이제 관심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예. 즉 바꿔 얘기하면 지금까지 모든 그 이야기처럼 사실 자체를 다 부인을 하면서 마치 이제 확신범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것이냐 예. 아니면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사과를 하면서 일정한 뭐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줄 것이냐. 예. 근데 지금까지의 이제 그 행태로 그 봐서는 본인은 이 사안과 이제 관련이 없다라고 한다든가 또는 그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사안과 그 관련돼서도 나는 사실상 이 허위로 이 얘기를 한 그와 같은 인식은 없었다라고 하는 그 네. 법리적 그 논박을 통해서 나름대로 뭐 방어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모습은 뭐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자, 이 사자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고인이 된 분이 피고인으로 고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지금 고소를 한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조영대 신부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씨가 진심으로 사죄를 한다면 뭐 받아들이겠다 이런 지금 마음인 것 같아요. 사실 굳이 이 사람을 이제 와서 뭐 형사처벌을 하느냐 벌금을 예. 얼마나 매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두의 내란목적 살인죄로 96년도에 이미 처벌을 받았지만 그렇죠. 뭐 3년이 돼서 네네. 석방이 돼버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어찌 보면 사과를 한 적은 없거든요. 본인이 잘못했다, 역사 앞에서 잘못했다 인정한 적은 없고 심지어 이순자 씨 같은 경우 민주주의 아버지라는 정말 뭐 그 정말 허위 없는 그런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계기만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뭐 변호 전략이라고 해서 오늘 나와서도 할 얘기는 이런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그때 당시 보안사령관으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광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몰랐다. 네네. 그러면 몰랐으면 몰랐다는 얘기라도 했으면 차라리 나을 텐데 이게 문제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만들어냈고 또 아직도 일부에서 이 몰지각한 잘못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 전두환 씨가 저런 얘기를 해서 회고록까지 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가짜 뉴스로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또 없었다더라는 식으로 또 돌고 그거를 또 잘못 생각하고 믿는 분들도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게 얼마만큼의 처벌이 중요한가 아니라 진정 어린 어떤 반성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조신부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예.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대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지금 사실 뭐 전두환 씨가 이 광주에 내려가서 재판을 받는다는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이면에 또 이 전두환 씨가 진심으로 좀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동안에 해왔던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행동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부인인 이순자 씨가 했던 그런 망언들을 본다면 사실 변호사님 말씀처럼 오늘 그동안의 입장과 별반 그렇게 다를 게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순자 씨가 민주주의의 그 아버지다라고 하는 뭐 이런 그 발언에서부터 네. 또 과거에 언론 인터뷰이긴 합니다만 그 전두환 씨가 왜 젊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느냐 나한테 그대로 당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예. 뭐 이런 얘기에서부터 또 5.18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일련의 그 신군부의 그 조치는 하나의 정당한 그 자유권 발동이었다. 예.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은 객관적인 그 사실들과 다 배치되는 네네. 이런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미 문화원 미 정보기관의 그 문서에서부터 또 국과수의 과학적 그 검증에 그 이르기까지. 예.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핵심은 본인의 그 행위 책임에 대해서 일정한 용서라든가 진정한 네. 사과를 이제 구하는 것이 그 5.18 광주 민주화 유족들의 그나마 위로가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지만 예. 지금까지 일관성으로 봐서는 그와 같은 혐의에 있어서 전면 부인하는 뭐 이런 예, 이야기가 알겠습니다. 예상됩니다.